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얘기 있죠? 나이가 어리다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를 하다가 아주 큰 코 다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1961년 독일 베를린 장벽 사건 때였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때는 1949년 독일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마치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분할된 것처럼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분할이 되었죠. 서독은 미국과 한 팀이었고요, 동독은 소련과 한 팀이었어요. 느낌 오시죠?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동독은 공산주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지역이 있어요. 바로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입니다. 여러분, 이 베를린은 동독,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공산주의 진영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서쪽의 베를린만큼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연합군의 관리 하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동독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나라 한복판에 남의 나라 도시가 들어와 있는 느낌, 굉장히 불편하고 이상하죠. 그래서 동독은 당시 공산주의의 리더였던 소련의 힘을 빌려가지고 미국한테 이 서베를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44살의 미국의 대통령이 된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죠. 그래서 당시 소련의 지도자 후르쇼프는 케네디가 또 나이가 어리고 정치 경험도 적다 보니까 아주 쉽게 미국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케네디는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련보다도 더 강하게 나갔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를린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장벽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의 오디오 극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1958년 당시 소련과 한 팀이었던 동독. 당시 동독의 최고 권력자 울브리 히트가 말한다. 친애하는 동독 국민 여러분, 서베를린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 동독의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벌써 이렇게 동독의 울브리 히트 지도자는 서베를린이 동독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렇게 주장한 데에는 사실 다 이유가 있었는데, 울브리 히트님,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인가? 우리 동독의 국민 33만 명이 서베를린으로 탈출했습니다. 뭐라고? 33만 명? 그렇게나 많이? 그랬다. 당시 동독은 철저한 공산주의, 즉 동독의 국민들은 공산주의 체제의 살벌한 감시와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리하여 많은 동독의 젊은이들, 자유를 위해 미국과 한 팀이었던 서베를린으로 탈출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동독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동독의 유능한 인재들이 모두 서베를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하여 동독의 울브리 히트 지도자는 공산주의의 리더 소련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때는 1959년 소련의 지도자였던 후르쇼프는 이렇게 발표했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서베를린을 완전한 자유의 도시로 만듭시다. 아니, 이 갑자기 서베를린을 자유도시로 만들다고 주장한 소련? 사실 이러한 주장은 그저 눈속임일 뿐, 미국의 군대가 서베를린에서 빠져나가려는 순간 소련 군대를 동원해 서베를린을 공격할 속셈이었다. 당연히 미국도 소련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안에 반대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한다. 소련, 당신들이 동독과 짜고 서베를린을 차지하려 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7살 꼬마 아이도 눈치를 채겠소. 당장 그 욕심을 버리시오. 이렇게 서베를린을 두고 미국과 소련의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문제는 두 나라, 미국과 소련 모두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였다는 점. 즉 이들이 서베를린 때문에 핵전쟁을 벌였다가는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때는 약 1년 뒤 1960년 5월 1일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미국과 소련의 관계를 파국으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터진다. 바로
소련을 감시하던 미국의 U-2 정찰기가 소련 미사일에 의해 격추당한 사건이었다. 소련의 지도자 후르쇼프가 말한다. 아니 이것 보시오 미국. 우리 보고 욕심을 버리려고 하더니만 지금까지 이 정찰기로 우리 소련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 이제부터 당신 미국과는 그 어떠한 대화도 하고 싶지 않군. 그랬다. 미국과 소련의 관계는 이 U-2 정찰기 사건으로 더욱 악화되었으며 서베를린은 언제라도 소련과 동독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때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열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존 F 케네디는 44살에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역대 가장 어린 나이의 대통령이었다. 그러자 소련의 지도자 후르쇼프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위기 상황에 미국의 웬 애송이 대통령이 당선됐군. 이제 케네디를 갖고 놀아보면 되겠어. 이처럼 소련은 당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상당히 얕잡아 봤다. 그런데 소련의 예상과 달리 케네디 대통령은 서베를린 문제에 대해 아주 강력히 대처해 나가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말한다. 우리 미국은 소련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련이 서베를린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우리 미국은 소련과의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다. 케네디 대통령은 서베를린 문제에 아주 강력하게 나갔다. 결국 소련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케네디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군. 아직 미국과의 전쟁은 우리다. 동독 미안하지만 서베를린 문제는 자네들이 알아서 하게. 이후 동독의 울브리히트 지도자 최후의 선택을 내렸다. 소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물 건너갔지만 그렇다고 우리 동독의 젊은이가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어. 여봐라, 그 누구도 서베를린으로 탈출하지 못하게끔 거대한 벽을 세워라. 그랬다. 때는 1961년 8월 13일 일요일 새벽. 동독은 한밤중에 서베를린으로 탈출할 수 있는 모든 통로에 거대한 벽을 세웠다. 이것이 바로 베를린 장벽이었다. 마치 대한민국의 DMZ 같은 이 거대한 벽은 동독에서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는 젊은이들을 막기 위해 탄생했고 높이 3.3m, 길이는 무려 177km였다. 그리고 동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베를린 장벽에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을 배치해 장벽을 넘어가려는 동독의 국민들을 죽이게끔 했다. 1989년 이 베를린 장벽이 부서지기 전까지 약 1065명이 베를린 장벽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동독 군인들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베를린 장벽의 이야기였습니다. 끝! 네, 지금까지 서베를린과 동독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역사 이야기 우리가 함께 들어봤어요. 독일은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분할되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하지만 이때는 1989년 독일의 분단을 상징했던 이 베를린 장벽은 부서졌습니다. 서독과 동독이 결국에는 통일이 된 거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국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미국은 지금 세계 최강대국, 마치 전쟁만 하면 100% 이겨버릴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내일 들으실 이야기는요, 미국이 1960년대 침공작전을 시도했다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하트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더 재미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